안녕하세요. 저희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의 여운의 문화행정국 이현서, 미디어 기획국의 이보름입니다. 네, 보름씨. 오늘 이렇게 저희가 아주 어색한 인사로 시작을 했는데 우선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너무 어색한데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인사를 드린 이유가 있죠? 네, 성신여대 미컴을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2023년도부터 미컴 공식 인스타 계정으로 에필로그라는 졸업생 인터뷰집을 발간하고 있잖아요. 혹시 모르셨던 분들은 없겠죠? 에이, 모르면 안 되죠. 이 에필로그가 우리 기자부터 방송 작가, 또 미디어 플래너, 엔터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우리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선배님들을 직접 인터뷰하는 아주 알찬 콘텐츠란 말이죠. 저희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정기 콘텐츠로 새로운 에필로그가 시작되는데요. 지금 바로 저희가 그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역시 첫 시작을 앞두고 너무 긴장이 되는데 저희가 미컴의 유재석, 조세호가 되겠다는 각오로 아주 열심히 해봅시다. 아니, 사실 보름씨는 오늘 스페셜 MC로 나와주신 건데 너무 감사해요. 제가 오늘 열심히 해서 제2의 유재석 자리로 한번 거듭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제가 유재석 아니었나요? 그럼 제가 조세호 씨였던 건가요? 네. 네. 그럼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사실 지금 저희만큼이나 긴장되실 에필로그의 첫 번째 주인공이 기다리고 계신데요. 아주 빠르게 소개해보도록 할까요? 성신여자대학교 15학번 곽서연 선배님이십니다. 사실 저희도 처음 시도하는 영상 인터뷰고 아무런 정보가 없어서 많이 걱정도 되고 좀 부담도 되셨을 텐데 이렇게 흔쾌히 수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니, 오늘 학교에서 열린 특강도 해주셨다고 들었는데 후배들을 향한 애정이 너무 넘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배님이 재직하고 계신 분야의 간단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서비스 기획이란 서비스라는 것 자체를 기획한다. 그냥 그 워딩 그 자체로 봐주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뭐 네카라쿠베라고 하죠. 네이버, 카카오톡, 라인 이런 서비스들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그 일을 할 때는 기획, 디자인, 개발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에서 가장 앞단의 단계를 맡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말씀을 너무 잘해주시는데요? 그렇다면 그럼 이런 서비스 기획자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저는 원래 콘텐츠 마케터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콘텐츠 마케터로서 일을 할 때도 매우 재밌기는 했지만 근데 저는 좀 뒷단의 일보다는 앞단의 일을 하고 싶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커피가 있죠. 네. 이 커피가 맛있게 만드는 일은 서비스 기획자가 하는 거고요. 이 커피를 잘 팔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마케팅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 알리는 것보다는 이걸 잘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서 이 서비스 기획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는 또 창업 공모전을 좀 했었는데 그때 마침 제가 또 서비스에 대한 그런 공모전을 좀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계기를 토대로 제가 서비스 기획자로서 직무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이제 마케팅 쪽에 재직을 하셨다가 기획 단계에서 조금 더 내가 관심이 있다는 걸 깨닫고 이제 이직을 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서비스 기획자의 꿈을 갖게 되신 후에 이 분야에 도전하기 위해서 첫 발을 내딘 순간이 있으실 텐데 과연 그 첫 걸음을 내딘 순간이 언제셨고 무엇이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저는 서비스 기획이라는 그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 때 일단 이 직무 자체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서비스 기획 관련 책을 구매를 했었고 그리고 그 관련 직무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친구가 혼자 공부하지 말아라. 부트캠프라는 게 있다. 네, 그래서 부트캠프를 통해서 포트폴리오도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하면은 오히려 더 빠르게 취업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트캠프를 제가 한 3개월 정도
네, 수업을 들었었고 그 이후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트캠프라는 게 여러 명이서 같이 뭐 수업을 듣고 네. 뭐 포트폴리오 제작도 같이 하고 이런 팀 활동 같은 건가요? 네, 팀 활동 보다는 그 교육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카데미 느낌인 네, 건가요? 아카데미 느낌이고 한 30명, 40명 정도끼리 같이 수업을 듣고 원격으로 수업을 네. 들었고요. 그리고 국비 지원으로 오. 무료로 좋네요. 네,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거 취준생분들께서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요. 정보일 것 같아요. 그럼 5년차 직장인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이 서비스 기획, 이 직무에 필요한 자격증 이런 것들을 갖추면 좋을 것 같은 요소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 뭐 예를 들면 유통이 될 수도 있고 커머스가 될 수도 있고 하겠죠. 그런 서비스에 대한 그 레퍼런스를 많이 찾아보고 공부를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비스 기획 그리고 운영 경험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서비스 기획을 한 경험 그리고 서비스를 운영해본 경험 이런 것들을 뭐 공모전이라든지 아니면 동아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경험을 좀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즘 이런 경력들 없이 어디 가서 네. 막 도전해보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뭔가 최대한 그래도 많이 부딪혀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라도 네. 경험이라도 많이 쌓아야 돼요. 네, 인턴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잖아요. 네. 인턴은 사실 인턴도 요즘 인턴 경험이 있어야 뽑힌다는 맞아요. 말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힘드니까 만약에 인턴 경험이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아니더라도 유사 경험이라도 쌓고 그 유사 경험 내 성공 경험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런 경험을 많이 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분야를 꿈꾸는 후배들에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면 혹시 재직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뭐 특별한 경험 같은 것들이 있으실까요? 일단 재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한 2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원래 처음에는 에이전시에서 근무를 했어요. 에이전시에서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런칭을 했는데 제가 원래 맞지 않았던 서비스였는데 담당 PM분이 퇴사를 하면서 제가 끝부분에 프로젝트 끝부분에 들어가게 되어서 1개월 반 만에 뭐 런칭 준비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그 앞전에 이미 완성되어 있던 부분도 있었지만 좀 많이 부족했던 부분을 좀 보완하면서 좀 빠르게 준비를 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원래 제가 에이전시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은 인하우스에서 PM 서비스 기획자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인하우스와 에이전시 일이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사고하는 방식부터 그리고 일하는 업무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많이 차이가 나서 그 부분에서 대표님께 뭐 좋은 그런 쓴소리를 많이 들었고 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채찍과 당근. 네, 그쵸. 맞습니다. 좋은 쓴소리? 네. 사실 1개월 반이라는 게 정말 짧은 시간일 텐데 그쵸. 그 시간 안에 그래도 맡으신 임무를 다 해내신 게 진짜 맞아요. 능력자 선배님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인 것 같아요. 근데 선배는 제가 듣다 보니 약간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서비스 기획을 할 때 에이전시랑 그 인하우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에이전시 같은 경우는 고객사를 상대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없던 그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친다고 보시면 돼요. 뭐 물론 그 이미 만들어진 서비스를 갖고 오셔서 저희가 뭐 유지보수라는 그 운영 그리고 뭐 수정 작업을 해드리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아예 구축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없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을 보통 하고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 안에 한 5개월 정도라는 시간 안에 기획과 디자인, 개발을 전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와. 네, 그래서 제가 다녔던 회사는 좀 야근을 많이 하는 편이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고 또 인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미 만들어져 있죠. 이미 만들어진 그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속도는 에이전시보다 확실히 느립니다. 느린데 그 고민의 과정이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저는 그
그 고민을 하는 그 시간이 좀 더 길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저는 그 쓴소리를 많이 듣고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오히려 없던 걸 만드는 것보다 그니까요. 있는 거에서 더 개발을 하고 디벨롭을 하는 게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군요. 네, 그 시간이 그냥 마냥 오래 걸리는 건 아니고요. 그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한정적인 재화로 그리고 사람들로 어떠한 태스크를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왜 중요한지부터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에이저씨는 짧은 시간 안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네. 것, 기획하는 것이고 또 인하우스는 원래 네. 있던 것을 좀 더 개선해 나가는 네. 바로 이해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선배님이 생각하시는 서비스 기획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면 그걸 몇 개 꼽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인하우스의 그 특징으로 말씀을 드리면 왜라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Why? 네, why. 왜를 계속 이제 끊임없이 질문을 네. 해내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내부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을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계속 파고 들어야지 네, 그래야 더 좋은 기획이 나옵니다. 그냥 생각 없이 이게 좋겠는데 하고 만드는 기능은 사용자들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저의 직관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라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되게 촘촘하게 해놔야 나중에 그럼 허점도 없이 네. 잘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저는 선배님의 우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생 시절이 정말 궁금한데요. 맞아요. 선배님이 대학생 시절 때 어떤 경험이 지금 이 직무에 도움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서는 팀 프로젝트가 정말 많잖아요. 지옥이에요. 네, 팀플 그쵸. 지옥. 팀플 네. 지옥이죠. 근데 그 경험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어... 네, 사실 이건 서비스 기획자만 한정해서는 아니고 뭐 콘텐츠 기획자든 뭐 다른 직무든 뭐 소통이라든지 협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하게 네. 되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쵸. 저희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이기 네, 때문에 가능한 맞습니다. 저 팀플 하다 보면 빌런들 많이 네, 만나잖아요. 근데 그쵸. 그런 빌런들도 확실히 좀 많이 만나봐야 이제 약간 대하는 거나 다루는 것도 맞아요. 좀 그런 노하우가 생길 것 맞아요. 같아요. 그 빌런들이 학교에만 있지 않습니다. 아, 네, 사회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약간 예방주사를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혹시 뭐 다른 경험도 있으실까요? 다른 경험은 제가 창업 공모전을 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창업 공모전을 뭐 2번을 나갔었는데 한 번은 그 서바이벌 창업 경진대회 오.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학교에서 주관하는 대회였는데 방학 기간 동안에 호텔에서 묵으면서 1박 2일 동안 그 서비스를 기획하는 그런 작업을 했었어요. 1박 2일 동안 밤을 새면서 서비스 하나를 만들었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랜덤 그 중고책 거래 플랫폼이라는 것을 기획을 했었고 거기에서 프로토타입이라는 그 UI랑 네네. 비슷한 형태가 있거든요. 그 형태를 만들어내는 그 작업까지 해서 그때 1등을 했었습니다. 우와. 진짜 능력자시네요. 아니, 팀원들이 좋았어가지고 네. 저는 그렇게 낯선 환경에서 그냥 1박 2일 지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낯선 사람들이랑 같이 그쵸. 뭔가 하나의 서비스를 딱 기획을 해놓으라고 하면 사실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그쵸. 네. 네, 그러면 이제 어느덧 인터뷰가 슬슬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17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학생의 이름이 여운이거든요. 네, 따라서 이 여운의 시그니처 질문 2가지를 지금부터 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대학생활 중 가장 깊은 여운으로 남은 순간이 있으셨다면 언제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 원래 저희 성신여대 그 잔디밭이 개방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정말요? 진짜요? 네, 원래 지금은 돗자리 깔고 네, 앉아서
재밌는 시간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예전에 제가 다녔을 때 한 3학년 때까지는 그 잔디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잔디밭이 개방이 되어 있지 않고 ROTC 분들이 훈련할 네. 때만 잠깐 들어가셨던 정도였는데 근데 그때 개방됐을 때 막 학생회에서 배드민턴 하는 그런 것도 빌려주고 돗자리도 빌려주고 이런 활동들을 했었고 그때 동기들 미컴 동기들과 함께 돗자리 깔고 김밥 싸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나눠 먹었던 그런 완전 소풍 같은. 그쵸. 네, 소풍 그 기억이 가장 남는 것 같습니다. 지금 딱 3월이면은 그 돗자리 쓰기 너무 좋은 시기잖아요. 맞아. 오늘 날씨도 너무 그쵸, 좋고. 맞아요. 네, 그럼 오늘 마지막 질문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네. 저희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후배들에게 여운처럼 남을 선배님의 메시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담이 되시겠지만 뭐. 여운을 남기려는 게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냥 네. 후배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사실 제가 대학생 할 때는 그 마케팅 트랙을 듣기는 했었어요. 그리고 마케터로서 가야겠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마케팅 아니면 못 살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사실. 그리고 그 정도로 꿈을 찾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후배분들이 꿈을 아직 찾지 못했더라도 여러 경험 많이 해보시면서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건 못 찾아도 내가 싫어하는 건 뭐지? 난 이건 싫은 것 같아. 난 이건 아닌 것 같아. 라는 그런 기준이라도 딱 잡고 직업을 선택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좋아하는 걸 모르겠으면 싫어하는 것부터 찾아라라는 말이 이렇게 확 와닿았어요. 저는 반대로 마케팅을 너무 싫어해서 마케팅 트랙만 지금 다 피해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그 나머지 갈래들 중에서 좀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 오늘 말씀이 너무 기억이 남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이렇게 너무 좋은 말씀이랑 또 아낌없는 조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그럼 오늘 이번 에필로그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까요? 보름씨 오늘 첫 진행이었는데 뭐 어땠어요? 괜찮으셨나요? 저 너무 긴장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셔서 알겠지만 계속 말도 제대로 안 나오고 제가 지금까지 뭐라고 했는지 정말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보름씨는 뭐 워낙 말씀 잘하시고 완전 오늘 미컴의 유재석이었어요. 너무 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처음이라 많이 뚝딱됐지만 성신 미컴의 자랑, 미기곡의 편집의 힘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에필로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다음 에필로그에 제가 있을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MC의 보름 연서였습니다. 안녕!